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회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연 올립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지는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6개월 정도 만났고 올해 3월에 헤어졌어요. 연애 초반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었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거의 다 초반에 많이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연애를 할수록 가치관의 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 사연들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사귀고 나서 이미 관계가 많이 진전됐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귀기 전에 나의 이상형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그 이상형 기준을 토대로 상대방을 점검하고 그 상대방이 내가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한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사귀어야 된다. 사귀고 나서는 노력을 할 만한 동기도 일단 낮을 뿐더러 사귀고 나서 노력을 덜 하면 덜 했지, 사귀기 전에 한창 엄청 서로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이런 가치관이든 이상형 기준이든 서로 협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차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귀고 나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오해를 해서 그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사과했지만 그때 이후로 그의 마음이 식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식었다는 거는요, 이거는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오해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해한 거는 사실 실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멘트와 대화법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처가 좀 미숙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랑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만남도 뜸해지고 데이트를 해도 그가 예전처럼 활짝 웃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하는 날도 많았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화가 났었다는 거는 많이 감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도 뜸해지고 활짝 웃거나 하는 일이 줄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팩트일 수도 있는데 내가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럴 만한 상황이었던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 사건 하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이것 때문이면은 헤어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도 뜸해지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체근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멘탈 잡고 이 관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키워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불안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더 괴롭히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지쳐 있으면은 그 지친 에너지를 끌어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 3월에 고민이 있다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저를 봐도 설레거나 하지 않고 친구처럼 너무 편하기만 한다고. 설레지 않고 친구처럼 편하다는 거는 내가 진짜 프레임 낮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남 뜸해지고 데이트해도 웃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거 읽기 전에도 추측을 했지만 이 오해했던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프레임이랑 그런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자극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그 반응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설레지 않고 친구처럼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설레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오래 사귀면.
웬만하면 어른들 다 알걸요? 오래 사귀면은 다 설레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연인이 편한 거는 저는 안정감을 줘가지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설레지 않고 친구처럼 너무 편하기만 하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매력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설레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고 편한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인이랑 편한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으로만 느껴진다는 거는 이건 좋게 말한 것 뿐이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가 조건이 좋아서 잘해보려 노력했는데 노력한다고 감정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그쵸? 감정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너 화내면 안 돼 이렇다고 화나는 감정 없어지지 않고, 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너 슬프면 안 돼 이런다고 안 슬퍼지지 않거든요. 감정은 참는 거지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감정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제가 저희 자존감 넘치는 연애 공부당 단톡방에 칼럼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조건이 좋았다, 이건 이제 1단계 매력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1단계 매력이 일단 충족이 되면은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그거를 좀 판단하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점점 알아가 보려고 했는데 3단계에서 막힌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3단계 매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자꾸 외적인 조건과 외모, 스펙, 능력 이런 것들만 자꾸 키우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조건이 좋아도 감정이 안 생긴대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다고 해가지고 연애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단계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은 기회는 많아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고, 다가오는 이성도 많고,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이성도 많을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는 행복하고 오래 잘 유지되는 관계이지 무조건 이성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이 좋아가지고 기회가 많으면 뭐예요? 그 기회 중에서 제대로 된 내 인연과 사랑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기회라는 거는 그 기회가 결실을 맺었을 때 진짜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감정 소모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너무 지쳤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쳤다는 이것도 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봐봐요. 설레지 않고 친구처럼 너무 편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이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렇게 지칠 정도로 노력할 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 루비스톤님이 뭔가 이 남자분을 지치게 할 만한 뭔가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저에게는 사람 만날 시간도 없다고 했으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아 5월에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흔해가지고요. 사람 만날 시간 없으면서 다른 친구들 만날 수 있죠. 이건 이 사람의 사생활이고, 이거는 저도 너무 너무 바빠서 사람 만날 사람이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해가지고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면서 서운해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5월에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날 엄청 울었어요. 저는 이별하고 싶지 않았는데 왠지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매달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애초에 방어하려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3단계 어때요? 이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았으면 안 매달리면 되는데 매달릴까봐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 세계 되게 이상하죠? 이런 거 잘 내가 감정과 이성을 잘 구분해가지고 행동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붙잡아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별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한테 헤어지자고 말해서 상처 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되나? 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했지만 연애가 길지 않았고 제가 전 남친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전 남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정서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그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번 남친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정서가 불안정한 면이 있는데도 오히려 도와주고 싶고 새로운 남친은 정서가 불안정한데 이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성격 좀 안 좋다고 연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 머리로는 알아요. 이 사람 부족하고 이상한 거. 근데 그냥 끌려가요.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좀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존감 탄탄하고 프레임 높으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서 맞춰요. 나랑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 있어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전 남친은 정서가 불안한데도 오히려 도와주고 싶고 이번 남친은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 싫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의 프레임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고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걸요? 나 이 사람 머리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끌리고 잘해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서가 불안한데 끌렸다? 그러면 이 루비스톤 님도 뭔가 지금 요런 거에 이제 꽂혀서, 그러니까 이분의 프레임이 이 루비스톤 님보다 높아가지고 이 정서가 불안한데도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졌고 최근에 전 남친 생각이 납니다. 헤어질 때 그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저만한 사람은 또 못 만날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여기 말했잖아요. 조건 때문이라고. 자기가 조건이 좋아서 잘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이 저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성격이나 뭐 나의 진짜 본질적인 매력, 나 본연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조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쳤고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말이 기억이 남기는 합니다. 연애할 때 제가 그를 더 좋아했었나 봅니다. 네, 좋아했다기보다는 프레임이 더 낮았던 거죠. 이분이 더 높고. 그러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에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를 보면서 그를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자연인분들 계시죠? 그 매달리고 쫓아가면 쫓아가고 쫓아갈수록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자연인들. 내가 매달리고 쫓아갈수록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와, 나 진짜 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도 아니 저 자석이 아니라요. 멀어져 가는데도 나를 쫓아오고 나를 챙겨주고 나랑 잘해보고 싶어 해서 와 진짜 감동이다 나 진짜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자연인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멀어져요. 그런 거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아요.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쫓아가면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 저는 그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는 연애에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저는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양면의 얼굴님 대답 잘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연인분들은 너무 많이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양면의 얼굴님은 항상 얘기할 때 제대로 안 듣고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본다. 그는 연애에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저는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연애에 지친 거는 왜 지친 거예요? 이분이 지쳤다. 뭔가 지치게 한 행동을 했겠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는데 이 지치게 하는 행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지치게 하는 행동 안 하고 이 남자분보다 프레임이랑 자존감 높이고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같은 거, 대화법 이런 거 배워가지고 다시 연락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분이 조건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 매력 통과했고 2단계 매력도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래도 사귀었을 테고 3단계 매력만 갖춰가지고 다시 연락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가 조건이 좋아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면 이분은 조건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들이 너가 조건 좋아서 만나는 거야 이런 말 그렇게 쉽게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는 진짜 조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프레임 높이고 내 자존감 높이고 내가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감정 컨트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개선시켜가지고 다시 연락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루비스톤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와, 오늘 빨리 했다. 다들 사연이 짤막해가지고. 개선점 아까 제가 살짝 안내해드렸는데요. 행복한 관계 연구소로 오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연인 프로젝트라도 해야 하나요? 자연인 프로젝트라도라뇨. 자연인 프로젝트는 다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성과를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라도가 아니라 자연인 프로젝트를 해야죠. 라도가 아니라. 네. 아, 이거 시간이 빨리 끝나서 한 개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헤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뭐 조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헤어지는 대부분을 보면은 성격 차이 아니면은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지 조건이 안 좋았으면 애초에 안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그 조건이 관대했고 나중에는 그 조건이 거슬리나요? 그거는 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관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나의 그런 심리적인 성숙도, 자존감 프레임 이런 것들이 뭐 멘트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던 거예요. 그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파악하고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바로 눈에 보이는 뭐 조건, 뭐 약속 이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것들은 그런 1차적인 뭐 외모나 직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레임이랑 자존감, 내가 그런 3단계 매력 같은 것들이 높으면 오히려 내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작용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서가 불안한데도 오히려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봤을 때 정서 불안정한 사람 별로죠? 근데 도와주고 싶대잖아요.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이런 안 좋은 조건들까지 뛰어넘게 하고 보완하는 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이랑 왜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이런 사연들 있잖아요. 사례들. 그런 거 다 이제 프레임 때문이에요. 프레임 덕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외모나 조건, 스펙 이런 것들을 높이면은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사귀고 남자 여자를 그냥 무조건 많이 만나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잘 만나면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아직은 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 연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조금 관심이 적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겪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자연인 프로젝트 들어오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존경해요. 왜냐면은 그런 다른 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을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본질의 것들을 개선하려고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자체로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